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이제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데 안 나가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저께죠. 이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된 게 오후 한 5시 한 반쯤이었나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MB 쪽이라고 해야겠네요. MB 쪽에 계시는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얘기는 이미 그쪽에서 너무 정리가 됐었어요. 아, 이미?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뉴스에서 영장 실질심사 불출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아침 예. 7시에. 예. 근데 그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MB 측에서 바라보는 검찰의 수사는 예. 이건 편파적이고 음. 정치 보복이고 예. 뭐 몇십 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는 건 모욕죽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찰하고 얘기는 그만하고 예. 우리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예. 그럼 다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나가는 걸로. 근데 이게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확정되면 집에서 구속되는 아, 겁니까? 그거는요, 원래 이제 대기 장소를, 원래는 네. 영장실질심사 나오면 네. 이제 요거 끝나고 어디서 대기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죠. 예.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병우석도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근데 수년 전에는 검찰청사에 있던가 아니면 경찰 유치장에 있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구치소에서 많이 대기를 했었는데 예.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1002호 그 예. 휴게실 있고 좀 좋은데 예, 예. 거기서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안 나오니까 집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갈지 아니면 일단 검찰청으로 나오라 그래서 뭐 1002호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거기에 있다가 결정되면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백 변호사가 이제 저 MB 측에서 이제 취재해서 말씀해 주신 아, 우리 거잖아요. 피플문 변호사님, 네. 백성문 변호사님. 아, 예. 그렇게 좋은 별명으로 말씀하죠. 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이는 방송에서 라디오 때릴 것 얘기하면 같아 지금. 저도 그렇고 백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방송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얘기 안 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피플 예. 문은 아니라는 거. 예, 김 예. 변호사님을 은퇴시키는 방법이 하나 생겼고. 아, 여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얘기 안 했고요. 본인도. 예. 패키지로 네, 패키지로 같이 같이 가고 가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납득이 1도 안 돼요. 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실 오전에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예.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네. 일단 영장심사 포기처럼 나왔습니다. 다 안 가는 걸로. 아.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예.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네.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후 한 12시 반 1시 넘으면서 이제 변호사들은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지금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집니다. 법원이 예. 허락하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보도를 보고 나니까 저는 납득이 1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오전에 했던 그런 논리들. 예. 야, 이거 검찰은 편파 수사야. 정치 수사야. 네. 야, 이렇게 8개월 동안 다 이잡지에 주저놓고 우리는 3일 준비해가지고서 뭘 하라고? 8시간, 10시간 동안 우리가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6개월 동안 그냥 법정 투쟁할래. 나 안 나가. 예. 잡아가려면 잡아가. 예. 한번 역풍부나 보자. 라고 판을 짰다면 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도 안 갔어야 돼요. 음. 안 가고 그냥 나 들어갈게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는 가요? 네. 뭐 합니까 가서 변호사가 가지고 잘못했으면 할 거예요? 다 부인할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실질 심사 때 예. 그 피의자 대신에 그 진술할 수 저는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는 봤는데 네. 포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못 가자. 일단 이장렬 좀 판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원에서 허락할지 안 하는 건 변론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예. 본인들이 판에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 모든 정치 행위든 사법 행위든지 간에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저 논리들은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네. 백 변호사가 달성하는 그 목적을 위하면 아예 안 나가고 야 그냥 나 그냥 서울구치소 갈게 차 대기시켜 네. 그러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구속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하든 네. 뭐 정치 투쟁을 하든 본인들 선택인데 네. 지금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설명과 어중간하죠. 변호사들은 나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래. 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그건 이건 꼼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납득이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집에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예. 자.
테니스를 하시려나? 네. 아 집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 집에 지하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예. 집의 옥상에 그 태양광 집열판이 80개가 있어요. 예, 예. 그걸 샜어요? 아니 그 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지하에 가서 예. 세보진 않으셨겠지. 저 어떻게 가요? 아니 드론 이거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소환되던 날. 네. 그러니까 아마 지하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모르죠.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온갖 이제 지금 난무하고 테니스장으로 가 갑자기. 상상만 할 뿐이에요. 예, 예, 예. 자, 판사님, 그 예. 영장 실질 심사 때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사만 나간다. 그러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별개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이 신문일시 통지도 따로 가고 음. 변호인에게도 따로 가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특이한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현재는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거의 안 해요.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을 해줘요. 예. 근데 피의자가 아예 안 나온다. 네. 하면 이제 변호인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가 신문기일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률 용어로 인치 국민에서 인치한다고 하는데 예.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예, 예. 이 신문 절차는 처음에는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 사실을 물어봅니다. 예. 인정하냐? 예. 예. 뭐 그다음에 뇌물 혐의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언제 돈 받은 일 있냐? 예. 뭐 누구 아냐? 뭐 이렇게 해서 쭉 신문을 사실관계를 묻고 예.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당신 의견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검사가 출석을 하면 예. 검사한테 자기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시라. 당연히 검사는 발부해야 된다고 할 네. 거고 예, 예. 변호인한테 진술하라고 하면 변호인은 이제 그 뭐 발부 기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판사만 오로지 신문할 수 있고 네. 양쪽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신문 절차가 신문 이 과정은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 진술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역대 그 영장 실질 심사 중에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진술함으로써 영장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뭐 있냐고 물어보고. 예, 있냐고. 뭐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최근에는 근데 아예 보통 이제 좀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작년에 뭐 법조 비리 사건 뭐 김유정 변호사나 예, 예, 예.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은 포기를 했죠 아예. 예. 최유정 변호사. 네, 최유정 변호사였구나. 예. 김유정 변호사 죄송합니다. 네. 또 전국에 계신 김유정 변호사님 죄송해요.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유정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사과드릴게요. 예, 예. 근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면 뭐 일단은 기록은 이제 법원에서 보지만 다 네. 발부가 되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일단 MB 측의 생각은 네. 이거는 뭐 그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수사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쪽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김서현님, 오 웬일 김태현 변호사님 사이다네. 원래 라고 고구마였어요? 원래는 뭐였을까? 소주, 콜라?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예, 예. 뭐 같은 방송사니까 예. 내일 저녁에 이제 SBS 블랙하우스가 예, 예, 예. 방송이 되겠죠. 예.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일치된 의견은 뭐냐면 이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뭐냐면 포토라인에서 서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가 안 좋은 것으로 조명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심리라는 거예요. 오 맞췄네. 정확하게 맞췄어.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는 건지. 지금 드러난 혐의를 보면은 검찰이 이거 거의 확정적으로 그 범죄 혐의를 거의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게 뭐 영장 발부된 것도 아니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는 일단 혐의일 뿐이에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죄 추정 원칙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전부 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일단 만분의 1이라도.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예. 만분의 1 너무 많이 쓰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거를 무죄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음. 그 권리는 누구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직 목적이 저도 그렇게 보이다는 거죠. 포토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다 안 하고 네. 그냥 나 잡아가. 나 예. 법정 투쟁 이렇게 하든지. 예. 이게 이도 저도 아니고 난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변호사들은 나가고 그럼 변호사 나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왜냐면 변호사도 이 사건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선임된 지 얼마 안 물어봐야 됐으니까. 되는데 예.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날 들은 바로는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변호인단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저도 맨 처음 포기인 줄 알았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왜 갑자기 변호사만 이제 출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아예 포기라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혐의 다 인정하는구나. 예. 요런 이미지는 피해야겠다는 취지로 나온다는 건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분석하셨던 것처럼 또 포토라인 또 창피하게 또 포토라인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그 내부 회의 내용들을 알 수는 없으나 예, 제가 예. 추측하건데 이거는 거죠. 진짜 나가기 싫다 이거죠. 포토라인 쓰기 싫어 이게. 네. 연기 잘하시는 예? 것 같아요. 싫어요? 목소리까지. 그냥 안 나가면 영장이 100% 나올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래도 변호사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뭐는 잘못됐다, 다스에 대해서 뭐 나는 서류도 없고 내가 아무런 증거는 없다, 나는 시킨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래도 확률상 조금이라도 혹시 판사 그런가? 좀 더 추가 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영장 발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 전직 대통령인데 왜 이거 2명 구속 이런 사건으로 구속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 예. 뭐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좀 혹시 모르지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양속에 떡을 주고 예. 나름대로 예. 포토라인 쓰기는 싫고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안 나가고 변호사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될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난 논현동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그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 상당히 유아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변호인들만 나갔을 때 만에 하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틀렸네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고 다만 이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도 의문이었는데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다면 그럼 변호인 입장이나 지금 측근 참모들의 입장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일단 피의자가 출석하더라도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 나가면 거의 뭐 100% 발부될 텐데 예. 그럼 이제 실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뭐 사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집으로 가서 이제 체포를 그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그림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아주 좋은 그림이죠. 이게 MB의 특징인데 예. 정치인으로서 MB의 경험이 사실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 약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골목 서면 나 뭐야 이거 예. 합천 내려가서 잡혀가든지 예.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안 해. 그리고 그냥 구치소 누워 있든지 네. 뭔가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네. 이도 저도 아니 이게 이제 절충설. MB의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통령 할 때도 그렇고 시장할 때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MB가 승부수가 좀 약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전형적으로 이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MB가 검찰에서 언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것인가 갖고 예측을 해봤는데 제가 틀렸어요. 저 누가 틀렸어요. 마친 겁니까? 저요. 제일 비슷해요. 7시. 7시. 제가 7시에 9시였는데 나왔어요. 예. 제가 9시였는데 제가 보니까 검찰에서 다 부인하니까 예. 더 추가로 더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아예 네. 그냥 확인만 다 부인하십니까 정도로 끝낸 것 같아요. 네, 조서 확인까지 조서 확인 네. 전 단계까지 11시 조사했다면은 그러면 그렇죠. 이정열 전 판사님이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질문이 언제 나설 것이냐. 언제 집에 가냐 했으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조서 확인이 되게 길었잖아요. 예. 근데 다 부인했는데 조서 확인 뭐하러 오래요, 그죠? 글쎄 근데 말이야. 그 이유가 예.
뭘 물어보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야.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로 유추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던 거라고 아, 생각해요. 자기 답은 아니다 모른다 이건데. 아니다 모른다인데요. 뭐 그걸 뭘 얼마나 더 그걸 열심히 보겠어요. 아니 요라고 돼인지 오라고 돼인지 이런 거 볼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렸지 이런 거 보지는 않으니까 아. 뭘 물어봤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향후 이제 그걸로 재판에 유추할 수 있는 대기할. 거잖아요. 증거를 예. 다 보여주지 않아도. 예.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거죠. 그 짧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패를 다 깠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오죠. 아니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건. 모르겠네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 새로운 카드를 꺼낼 항상 것이다. 나옵니다. 재판 그 짧게 하라고 하시나? 항상 해보면 뭐냐면 네. 법정에서 형사법정에서도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증거를 왜 지금 내놓습니까?라는 말이 나올. 그러니까 중요한 패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거 그리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변호사가. 그래서 아. 들어요. 오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영장실질 심사 때는 보기는 해 궁금은 하니까. 판사가 절대로 말하자면은 이걸 안 받을 수 없게끔 핵심적인 패를 깔 것이다. 우병우석 때도 그랬잖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구속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하든 네. 뭐 정치 투쟁을 하든 본인들 선택인데 네. 지금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설명과 중간하죠. 변호사들은 나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래. 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그건 이건 꼼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납득이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집에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예. 자 테니스를 하시려나? 예. 아 집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 집에 지하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예. 집의 옥상에 그 태양광 집열판이 80개가 있어요. 예. 그걸 샜어요? 아니 그 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지하에 가서 예. 세보진 않으셨겠지. 저 어떻게 가요? 아니 드론 요거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소환되던 날. 네. 그러니까 아마 지하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모르죠.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테니스장으로 가 갑자기. 상상만 할 뿐이에요. 예. 자, 판사님,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사만 나간다. 그러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별개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이 신문일시 통지도 따로 가고 음. 변호인에게도 따로 가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특이한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현재는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거의 안 해요.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을 해줘요. 예. 근데 피의자가 아예 안 나온다. 네. 하면 이제 변호인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가 신문기일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률 용어로 인치 국인에서 인치한다고 하는데 예.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예. 이 신문 절차는 처음에는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 사실을 물어봅니다. 예. 인정하냐? 예. 예. 뭐 그다음에 뇌물 혐의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언제 돈 받은 일 있냐? 예. 뭐 누구 아냐? 뭐 이렇게 해서 쭉 신문을 사실관계를 묻고 예.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당신 의견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검사가 출석을 하면 예. 검사한테 자기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시라. 당연히 검사는 발부해야 된다고 할 네. 거고 예. 변호인한테 진술하라고 하면 변호인은 이제 그 뭐 발부 기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판사만 오로지 신문할 수 있고 네. 양쪽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신문 절차가 신문 이 과정은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 진술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역대 그 영장 실질 심사 중에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진술함으로써 영장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검찰은 편파 수사야. 정치 수사야. 네. 야 이렇게 8개월 동안 다 이잡죄 주저놓고 우리는 3일 준비해가지고서 뭘 하라고? 8시간 10시간 동안 우리가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6개월 동안 그냥 법정 투쟁할래. 나 안 나가. 예. 잡아가려면 잡아가. 예. 한번 역풍부나 보자. 라고 판을 짰다면 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도 안 갔어야 돼요. 안 가고 그냥 나 들어갈게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는 가요? 네. 뭐합니까 가서 변호사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다 부인할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실질 심사 때 예. 그
피의자 대신에 그 진술할 수 저는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는 봤는데 네. 포기는 많이 없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못 가져. 일단 이장렬 좀 판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원에서 설악할지 안 하는 건 변론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예. 본인들이 판에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죄 주장을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모든 정치 행위든 사법 행위든지 간에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저 논리들은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네. 백 변호사가 달성하는 그 목적을 위하면 아예 안 나가고 나 그냥 서울구치소 갈게 차 대기시켜 네. 그러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데 안 나가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저께죠. 이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된 게 오후 한 5시 한 반쯤이었나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MB 쪽이라고 해야겠네요. MB 쪽에 계시는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 불출석 얘기는 이미 그쪽에서 너무 정리가 됐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뉴스에서 영장 실질 심사 불출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아침 예. 7시에. 예. 근데 그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MB 측에서 바라보는 검찰의 수사는 예. 이건 편파적이고 정치 보복이고 예. 뭐 몇십 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는 건 모욕죽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찰하고 얘기는 그만하고 예. 우리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예. 그럼 다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나가는 걸로. 근데 이게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확정되면은 집에서 구속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원래 이제 대기 장소를 원래는 네. 영장실질심사 나오면 네. 이제 요거 끝나고 어디서 대기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죠. 예.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병우 수석도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근데 수년 전에는 검찰 청사에 있던가 아니면 경찰 유치장에 있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구치소에서 많이 대기를 했었는데 예.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1002호 그 예. 휴게실 있고 좀 좋은데 예, 예. 거기서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안 나오니까 집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갈지 아니면 일단 검찰청으로 나오라 그래서 뭐 1002호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거기에 있다가 결정되면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백 변호사가 이제 저 MB 측에서 이제 취재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피플문 변호사님, 네. 백성문 변호사님. 예. 그렇게 좋은 별명으로 말씀하죠. 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습니까? 원래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이는 방송에서 라디오 때릴 것 얘기하면 같아 지금. 저도 그렇고 백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방송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얘기 안 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피플 예. 문은 아니라는 거. 예, 김 예. 변호사님을 은퇴시키는 방법이 하나 생겼고. 여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본인도. 예. 패키지로 네, 패키지 같이 같이 가고 가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납득이 1도 안 돼요. 1도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실 오전에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예.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네. 일단 영장심사 포기처럼 나왔습니다. 다 안 가는 걸로.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으니까. 예.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후 한 12시 반 1시 넘으면서 이제 변호사들은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지금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집니다. 법원이 예. 허락하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보도를 보고 나니까 저는 납득이 1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오전에 했던 그런 논리들. 예. 야, 이거